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라고 믿고 꾸준히 챙겨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이나 주변에서 떠도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음식은 항암식품이다, 암세포를 억제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에 담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암세포를 20배나 더 빠르게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홍보되고 심지어 의사나 전문가들조차 무심코 권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암 연구소와 임상 보고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두고도 문화와 식습관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동양에서 건강식이라 믿고 먹는 것이 오히려 서양이나 유럽의 암 전문 클리닉에서는 철저히 금지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음식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을까? 바로 정보의 편차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입맛과 문화에 맞춰진 정보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건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특정 시기에 떠오른 음식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비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지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일본 국립암센터, 독일 하이델베르크 종양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특정 음식이 암세포 성장인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는 면역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암 환자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 5가지. 그것도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 친구, 혹은 지금 투병 중인 분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 가까운 친척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좋다라는 말을 듣고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인삼, 각종 버섯, 꿀, 심지어는 발효액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이 드시는 음식 중 일부가 암세포 성장과 맞물렸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주었지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구 자료와 해외 사례들을 접하면서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 그 이유를 오늘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라는 답을 찾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심지어 냉장고 속에 당장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침 식탁에 매일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의 몸에서는 이 음식들이 정상 세포보다도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5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 음식이 암세포와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되는지 또 해외 연구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그 음식을 끊고 나서 상태가 개선되었는지 사례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마음을 조금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상식이 뒤집히는 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암세포의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는 5가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공통적으로 건강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환경에서 암세포를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목록입니다. 1. 흰우유. 많은 분들이 우유를 건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슘 보충,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이유로 매일 한 잔씩 챙기는 분들 많지요. 그러나 암 환자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유에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똑같이 성장 신호를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 고 IGF-1 수치가 암의 재발과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해외 암 클리닉에서는 환자에게 우유 금지를 철칙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저지방 우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우유가 성장에 좋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섭취되는 경우가 많지요. 정제된 설탕과 달콤한 건강 간식. 설탕은 암세포의 최애 연료라고 할 만큼 암세포는 포도당을 일반 세포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합니다. PET-CT 검사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지요. 방사성 포도당을 몸에 주입했을 때 암세포가 그 포도당을 빨아들이며 빛나는 것을 통해 암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꿀, 올리고당, 흑설탕 같은 천연 당류 역시 암세포에는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암 환자가 면역력 회복을 위해 달콤한 음료나 디저트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건강식 간식이라 불리는 에너지바, 요거트, 심지어는 곡물 쿠키조차 설탕 함량이 높습니다. 서구권 암 환자들은 식단에서 당분을 철저히 통제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꿀은 몸에 좋다며 끓여 먹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3. 붉은 고기, 가공육.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이미 발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발암성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 촉진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붉은 고기 속 해마철 HEM이 아이언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DNA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질산염, 아질산염이 들어있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환되기도 하지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단백질 보충이라는 이유로 암 환자에게 고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암 전문 병원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철저히 제한하며 대체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4. 흰쌀과 정제 탄수화물.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흰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문제는 이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합니다. 암세포 역시 그 신호를 받아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체력 소모가 커지고 암세포가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흰쌀밥을 기본으로 삼고 빵면을 간식처럼 즐기다 보니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에 성장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지요. 반대로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의 암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곡물, 귀리, 퀴노아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을 강조합니다. 환자에게 흰쌀밥은 사실상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발효식품. 한국인의 건강 비결은 발효식품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분명 장 건강과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아민류, 아질산염 등이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짠 발효식품은 위암, 식도암 환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도 소금에 절인 채소를 많이 먹는 지역일수록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 독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국 암 환자들은 의사의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섭취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정리. 자,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흰 우유, 정제된 설탕과 달콤한 간식, 붉은 고기와 가공육, 흰쌀과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발효식품.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안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암세포 성장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좋다고 해서 챙겨 먹는 순간 병의 진행을 빠르게 돕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그동안 잘못 먹어온 걸까?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은 몸을 살리는 방패가 되지만 또 어떤 음식은 암세포를 돕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음식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 흰 우유와 IGF-1의 관계. 미국 하버드 의대와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유제품 섭취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IGF-1 인설런-라이크 그로스 팩터 1입니다. IGF-1은 성장 호르몬과 유사하게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암세포도 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 환자의 혈중 IGF-1 수치가 높게 측정될수록 암의 재발률과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러피언 프로스펙티브 인베스터게이션 인투 캔서 연구에서도 하루에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탕과 암세포의 포도당 대사.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달리 해당 작용 포도당 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훨씬 빠르게 얻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PET-CT 검사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이 흡수하여 위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암세포는 포도당에 의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서는 당분 섭취가 많을수록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빨라졌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설탕, 꿀, 올리고당 등 당의 종류와 상관없이 혈당 급상승이 반복되면 암세포 성장 인자를 자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2015년에 붉은 고기를 발암 가능성 있음 그루프 2A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 그루프 1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붉은 고기의 풍부한 해마철 HEM이 아이언이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 성장 환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둘째, 햄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염질산염이 첨가되는데 이것이 위 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어 암세포 성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가공육을 50g씩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가공육과 흰쌀밥을 함께 먹는 식습관은 혈당 상승과 발암 요인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흰쌀, 정제 탄수화물과 암.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은 높은 당지수 GI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인슐린은 암세포 성장 인자인 IGF-1 활성도를 높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하루 3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대장암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여성 건강 이니셔티브 WHI 연구에서는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재발률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암세포의 성장 신호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5. 발효식품의 양날의 검. 발효식품은 분명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위험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진은 짠 절임, 채소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염분, 아민류, 아질산염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발암물질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 국립보건원 NIH 보고서에서는 암 환자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발효식품 속 미생물이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김치나 발효액 속 세균이 예기치 않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유 IGF-1이 암세포 성장 촉진, 설탕 암세포가 선호하는 에너지, 바르부르크 효과, 붉은 고기 가공육 해마철아질산염 발암물질로 전환, 흰쌀 정제 탄수화물 혈당 급상승, 인슐린 암 성장 신호, 발효식품 염분아질산 염세균 오염, 암세포 환경 악화.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이 상황에 따라서는 암세포를 돕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음식 하나하나가 단순한 맛이나 습관이 아니라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 1.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이 오히려 암세포의 불씨가 된 경우.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어씨는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단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우유였습니다. 칼슘도 보충하고 면역력도 기르자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기검진에서 암세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확인했고 예상 밖의 지적을 했습니다. 유제품을 줄여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유가 몸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중 IGF-1 수치를 검사해 본 결과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우유를 끊고 두유, 통곡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뒤 그녀의 건강 수치는 서서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경험은 가족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사례 2. 설탕 없는 생활을 시작한 후 변화된 암 환자의 몸. 부산의 50대 남성 B씨는 위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에너지 보충을 위해 꿀물을 자주 타주었고 요거트나 달콤한 과일을 매일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도 피로가 개선되지 않았고 암 표지자, 수치도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영양 클리닉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충격적인 조언을 들었습니다. 당분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꿀, 설탕, 달달한 음료를 모두 끊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단 것이 당길 때마다 짜증이 났고 손끝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력 회복 속도가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암 표지자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암세포는 단맛을 좋아합니다. 당분을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무기입니다. 사례 3. 붉은 고기와 작별한 뒤 찾은 안정. 대전의 70대 남성 C씨는 평생 고기를 즐겼습니다. 소고기, 삼겹살, 소시지 없이는 식사가 밍밍하다고 느낄 정도였지요. 그런데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암 치료를 받고 돌아온 지인의 권유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대신 생선, 콩 단백질, 두부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그의 변 검진과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치료 효과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고기가 결국 암을 키우는 연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은 아쉽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죠. 사례 4. 흰쌀밥 대신 통곡물을 선택한 젊은 환자. 30대 여성 D씨는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를 보내며 여전히 식탁에는 흰쌀밥이 놓였습니다. 부모님은 밥심으로 살아야 한다며 든든히 먹으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꾸만 체력이 떨어지고 체중은 오르는데 회복은 더뎠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흰쌀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를 섞은 밥으로 바꾼 뒤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항암 치료 후에 극심한 피로가 조금씩 완화된 겁니다.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결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퍼지지 않았고 체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암 환자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사례 5. 발효식품의 함정. 전라도에서 온 60대 여성 E씨는 위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치와 된장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치료 중 계속해서 위염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살펴본 뒤 발효식품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짠 김치와 젓갈은 거의 끊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몇 달 뒤 위 통증이 줄어들었고 치료 효과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5명의 사례는 모두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회복이 더졌다. 식단에서 암세포의 연료가 되는 음식을 줄이자 눈에 띄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가진 힘입니다.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힘. 결국 환자와 가족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치료의 연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는 배신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음식 선택의 기본 원칙. 암 환자가 음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기준은 이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불필요한 성장 신호를 주지는 않는가? 입니다. 혈당 안정 흰쌀,
흰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 신호 차단 우유, 붉은 고기처럼 IGF-1을 높이거나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지원 신선한 채소, 과일, 해조류, 견과류는 암 치료 과정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을 보충해 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5가지 정리. 앞서 다룬 5가지 음식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우유와 유제품 IGF-1 증가, 특정 암 특히 전립선 압류 방암 위험과 연관. 설탕 및 단 음식 암세포의 주요 연료, 재발 위험 증가. 붉은 고기와 가공육 발암물질 생성, 대장암과 밀접한 연관. 흰쌀 정제 탄수화물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자극. 발효식품 과다 섭취 시 위 점막 손상, 아질산염 문제, 면역 약화 시 위험. 이 5가지는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암 환자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반드시 챙겨야 할 대체 식품.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 가공이 최소화된 식품입니다.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 아몬드 밀크, 귀리우유. 설탕 대신 스테비아,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단, 과다 사용은 금물. 붉은 고기 대신 생선, 콩 단백질, 두부, 닭가슴살.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잡곡밥. 발효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샐러드, 저염 피클, 깔끔한 국물 요리. 이런 대체 식품은 단순히 암세포 성장을 막는 차원을 넘어 환자의 체력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식사법에 대한 실질적 팁. 소식을 원칙으로 과식은 소화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하루 3끼보다 소량씩 나누어 먹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천천히 먹기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인슐린 반응이 커집니다. 한 숟가락씩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 충분히 섭취 가당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염분 줄이기 발효식품, 국물, 젓갈은 최소화하고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위 점막 보호에 좋습니다. 5. 심리적 균형 잡기. 음식을 지나치게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암 환자의 면역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는 음식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다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히 지키되 작은 실수나 외식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하루하루 100%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암세포에게 불리한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6.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환자 혼자 식단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바꾸고 같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현미밥을 먹는데 가족들은 흰쌀밥을 먹는다면 환자는 소외감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건강한 식단을 공유할 때 환자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암 환자 식단은 가족 모두에게도 좋은 식습관이 됩니다. 7.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환자가 똑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암 종류, 치료 단계, 체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음식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터넷 정보만 따라하기보다 의사 영양사와 상의해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은 암세포를 20배 키우는 연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를 돕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한 숟가락이 결국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암 환자와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